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핵심유학 강의 4주차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습 목표는 등록면허세 이제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작년 35회 시험 때는 출제가 안 됐지만 올해는 이제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예상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고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요. 이 토지 이용을 구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출제 안 됐지만 간접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구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납세무자까지 보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 구분이요.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도 작년에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재산세 납세무자가 출제가 또 됐었죠. 그래서 납세무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 목표를 두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 지방세에서 우리 등록면허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회 시험 출제가 안 됐지만 올해는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등록면허세 어떤 걸 테마로 공부하느냐 의미 특징 가볍게 보시고 납세무자는 이제 종합문제 속에서 이제 지문 한 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납세무자. 근데 과세표준과 세율이 이제 중요해요. 등록면허세에서.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한 문제는 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문제 나왔습니다. 한 문제 나오면 종합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34회 시험 때 과세표준에서 문제 정답 지문이 있었는데 올해 과세표준에서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고 그래서 출제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에 쓰면 내야죠. 납세 절차. 납세지요.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이 납세지가 특이하게도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납세 절차는 뭐 종합문제 나올 때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34회 시험 때 비과세에서 문제가 나왔지만 이거 다시 또 출제 독립화 문제로 가능성은 낮고요. 종합문제에서 출제 지문 하나 예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 점 다른 점을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에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럴 때 취득세 지문이 한 서너 개 나오고 등록면허세 지문이 한두 개 나오고 그러면 정답은 주로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에서? 그렇죠. 등록면허세에서 정답이 쓸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10중 8구니까 자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딱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냥 지문은 1번부터 읽어 내려가지 말고 5번부터 읽어 올라오면서 등록면허세 정답 고를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정답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우리가요. 개요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개요는 가볍게 보시는데 특징 보면 과세 주체는 뭐 구도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세 아니고요. 광역시세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이 아니고 그래서 구세고 도세라는 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생략이고 등록면허세 구, 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과세 주체예요. 등기금 행위를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 특징이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죠.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등록면허세 세액이 부동산 기할 때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는다는 거. 그래서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3,500원 계산됐다 얼마? 6,000원 받습니다. 무조건. 종가세, 종량세 다 규정되고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거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명의자거세 원칙이 적용돼서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무가 없고 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 권리가 안 따지고 명의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등록면허세요.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랬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명의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그러면 등록이라는 것은 또 뭐냐?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요. 무슨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에 관한 이런 사항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다만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죠.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와 그 옛날의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종전에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 등록,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원시 취득, 승계시득 관련한 이런 내용은 등록면허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로 갔으니까. 그래서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는데,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요. 예식 좀 꼭 하셔야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요. 원래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인데 제가 스토리텔링 취득세 대상 할 때도 스토리텔링 할 때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런 것을 샀다는 표현을 썼는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관계당국에 서류 제출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요. 연부금 달 7일 전까지는 소유권이 외국인한테 유보돼 있잖아요. 취득세는 부과될 수 없어요. 그런데 등록은 운행하려면 등록은 해야 되니까, 등기는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 자, 그러면 사기 쳤다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이런 식으로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은 공짜로 할 수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한다.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 4번까지 얘네들은 자, 어떤 거냐면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데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이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들입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도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28회 시험 때까지는 1번, 2번만 있어서 안 중요했는데 28회 시험 끝나고 3번과 4번이 추가되는 바람에 29회 시험 때 제가요 이거 오주선다 문제에서 네 가지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 네 가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5번에다가 등록면허세 과세지 않는 것을 로 해가지고 정답으로 해서 제가 문제 냈었는데 이게 그대로 자 29회 시험 때 5번을 정답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됐잖아요. 다음 중 등록면허세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제가 신통력으로 올해는 이렇게 문제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자, 딱 사람 심리가 비슷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오주선다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5번에 딱 해서 했더니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취득을 논의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세 부과되지 않고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네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이따 또 과세옵션에서 나오고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자,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가 쓸 때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록한 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요?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 예규 같은 거에서 좀 못 보던 게 나왔어도 딴 거 없어요. 누가 납세문자냐? 명의자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와 과세옵션인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줄 나오는 거고 특히 이제 이 과세표준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올해 또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테마 중요한데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그 등록을 하는 자가 자,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등록을 하는 자가.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등기 등록됐을 때 그런 거지. 이거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실상 X고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과세상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등록이 없으면 등록일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 누구냐?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자, 저당권자가 납세의무자죠. 저당권자가. 채권자를 말하죠. 임차권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는 임차권자고요. 그러니까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니까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예요.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자,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지상권자로서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이고, 지상권에 대한 권리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인데 승역자 아니고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역권자.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는 그 등기 누구예요?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무슨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그러면 권자예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이런 식으로 권자고. 자,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고요.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설정 등기 등록일세 납세의무자는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입니다, 여러분들.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그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누가 결정하냐면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하죠. 취득세 같으면 과세표준의 기준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또 납세의무자가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의 시가표준액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이거 시험에 34회 때 나온 거죠. 납세의무자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의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들렸죠? 네? 우리가 납세의무자가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시가가 이 정도 가격대에 있다 그러면 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라든가 기준시가 같은 이 공시가격은요, 소위 말해서 이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거, 서울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시가 반영률이 높지,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은 시가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등기하는 부동산의 가액을 신고했는데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돼요. 뭐야 이거, 시가의 60-70% 선 결정된 건데 다른 것들은 더 낮은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럼 지자청이 불성실 신고했다고 와서 무엇을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34회 시험 때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많으면 많게 신고되면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거고, 원칙. 자, 그래서 신고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예외가 있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원칙은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요.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근데 취득을 원인한 등록의 경우, 우리가 아까 취득을 원인한 등록의 경우 원래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등록물세 부과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하지만 등록물세 부과되는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들은, 자, 취득을 원인한 등록의 경우는 이제 취득 원인한 등록의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 규정에서 정하는, 자, 뭘 과세표준하냐?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근데 취득세부가 제척된 경과 물건의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은,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지만 취득을 원인하지만 등록세 부과된 아까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 물건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걸 특별히 이제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걸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취득세부가 제출하는 경과 물건의 등기등록에 대한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땡,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땡, 하나만 나오면 틀리고 중에서 뭐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단순하게 바꾸면 낮은 가액으로 한다고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꼭 잘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 표준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세에서 배웠던 무상취득과 간주취득까지 그 규정에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요. 이것도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이때는 뭘 과세 표준하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1억 2천이 됐다.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9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등록면세 과세 표준은 이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을. 그래서 시험에서는 변경된 가액 과세 표준하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바꿔서 나온 것이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이 변경 전의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바꿔서 몇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변경 전 가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변경된 가액으로 하고,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등록이요. 등록면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하냐가 중요한데 이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냐?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보존등기, 전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그래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알고 있으면 단골로 도움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랑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가등기는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인데 다만 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지만 또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에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됩니다. 과세 표준이. 그 다음에 여기 취득세와 등록면세 과세 표준 비교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면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요, 여러분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취득세에서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되는 경우도 있었고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등록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또 취득을 원인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취득세부가 제척행위 경과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하기도 하고요. 이런 예외들 비교해서 보시고 등록면에서는 어떤 걸 과세표준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 금액이 아까는 소가지 없는 애들은 부동산 가액 과세표준하는데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등록면세 계산할 때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계산되느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요. 자,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생산 수단들이잖아요. 그죠?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 같은 거 채권 금액으로. 그래서 시험에서는 가압류 등기 시,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세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꼭 표시된 거는요. 시험에서 이거는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채권 금액에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요,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그래서 바꿔서 나온 적이 없는 거. 이거 바꾸기도 애매하고 뭘 바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으로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주로 얘는 그냥 깔려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예가 어떤 거냐면, 그 예가 요거 얘는 어떤 거냐면 근저당권이요.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잖아요. 근데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 즉 채권 최고액이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물세 과세 표준은 채권 최고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예인데요, 하여튼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요거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채권 금액에서 과세를 정하는데, 채권 일정한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액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는 거 눈에 익혀두시고 옳은 지문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에서는 또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수. 그래서 건수에 의한 과세 표준. 자, 어떤 게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느냐?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 무슨 말소 등기요. 말소 등기.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무슨 변경 등기. 동그라미 2번이요. 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동그라미 3번이요. 자, 얘네들 또 담보물 추가 등기, 이런 애들은 다 등록면세 계산할 때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각종의 말소 등기, 무슨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등록면세 계산할 때 뭘 과세 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합니다. 그랬을 때 담보물 추가 등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한번 보세요. 돈을 빌리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자,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데, 이 부동산 가액이 1억 원입니다. 자, 얼마 빌렸냐면 채권 금액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천만 원입니다. 채권 금액은 6천만 원이고요. 이랬을 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얘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은행이 채권자가 되겠죠? 은행이 채권자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사례로 물어볼게요.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요.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일단 이때 과세표준 금액은 자, 얼마가 되는지. 과세표준 금액은 부동산 가액 1억 원이에요. 아니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그랬을 때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돼요? 1억으로 해야 합니까? 6천만 원으로 합니까?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아까 부동산 가액은 과세 표준한 애들은 소가치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아까 뭘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어요? 채권 금액 6천만 원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채권 금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채권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세율은 여기다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은 자, 몇 프로 세율이 정됩니까, 여러분?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우리 지난번 수업에 배웠는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0.2%입니다. 0.2%고 이렇게 해서 등록세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등록면허세 요때 근데 만약에 담보물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은행에서요. 자,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6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대요. 그래서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담보물 추가를 요구해. 그래서 담보물 추가 등기를 할 때 담보물 추가 등기한다. 그러면 이때 등록면에서는 뭘 과세표하냐? 만약에 채권 금액을 이런 경우에도 또 채권 금액 6천만 원을 과세표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이럴 때 담보물 추가 등기할 때는 건수로 건당 6천 원 받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담보물 추가 등기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한 거, 담보물 추가 등기 설명드렸고, 그래서 건수과세 표현이 되는 4가지 경우를 꼭 기억합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무슨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 네 가지 건수를 과세표준한다는 거.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올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PPT 화면으로 다시 한번 이건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 개요받고 납세무자의 과세표준에서 우리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복습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 등록에 대한 과세표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세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값은 이렇게요. 자, 그럴 때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원칙 과세표준하고, 근데 예외적으로 자, 등록 당시 시가순액이 과세표준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에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봅니다. 시가순액보다 더 낮게 신고해. 자, 그래서 자, 시가순액 과표 결정합니다. 자, 근데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요. 자, 이런 또 예외가 있죠.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취득 원인으로 한 등록에 대한 과세표준은.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원인하지만 등록세에 부과되는 네 가지 경우들,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다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때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이 어떤 거냐? 무상 취득부터 우리가 취득세에서 배우는 그 간주 취득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합니다. 근데요, 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여러분 봅니다.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나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의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과세표준합니다. 그죠? 그 취득을 원인하지만 예외적으로 취득세 부과,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때. 근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만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합니다. 요거만. 자, 그 다음에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해요. 올해 제일 일단 개정 내용, 작년에 개정된 건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등록면허세 개정 내용 중에서. 그 다음에 다만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다, 변경됐을 때 뭘 과세표준한다? 변경된 가액. 요걸 과세표준합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요거. 자,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등록. 아까 나왔었죠?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뭘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렇습니다. 가등기는 물론 이제 부동산 가액이긴 하지만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봤습니다. 아까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결정적인 차이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예외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이 과세되는 것들, 저당권,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못 받을다는 것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가등기. 얘네들 채권 금액 보존하기 생산하는 수단들, 얘네들 채권 금액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과세표준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꿔서 나온 적이 없는 거,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오렌지 부분으로 나오는 거. 자, 그 얘는 근저당권 같으면 채권 최고액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또 가등기는 금방 얘기했죠. 소가점을 해드리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되죠.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지상권 설정되기는 소, 가, 지 없는 애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표준에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되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부동산 가액이고, 바꾸면 승역지 가액으로 바꿉니다. 전세권 설정되기는 전세금액, 전세보증금. 임차권 설정되기는 월 임대차 금액. 자, 임차 보증금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이고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건수가 과세표준되는 것들,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건수를 과세표준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 추가 등기 이런 것도 뭘 과세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한다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셨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는 여러분들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배부된 자료에 다 있고, 여기 화면을 보면서 틀린 문제만 다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핵심 콕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감주 등기, 가처분 등기. 답이 딱 보여야 되는데 몇 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예, 지상권 설정 등기잖아요. 자, 다른 애들은 다 여러분 저당권, 경매 신청, 감유,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생산 수단이죠. 근데 얘만 뭡니까, 여러분? 얘만 부동산 가액. 얘만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소가지 없는 애니까 얘만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다 채권 금액 보존하기 생산 수단이니까 채권 금액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또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등록 당시 가액. 동그라미 1에 따른 과세표준 조례종바에 따라서 등록자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뭐한 경우에 적은 경우에 뭘 시가순액으로 과세표한다. 그렇습니다. 이쪽 동네가 그냥 좋습니다, 아주 그냥.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중에 따른 항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 자, 지방세법 중에 따른 취득세 그 과세 표준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자, 취득으로 인한 등록의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합니다. 근데 취득으로 인한 등록 중에서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취득세부가 제척해가는 경우가 물건의 등록의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과 그 다음에 지방세법 중에 정하는 취득 당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과세한다. 그렇죠? 들렸죠, 여러분들? 자, 이게 제가 단순하게 낮은 가액으로 한다 바꿨는데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거고,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런 경우에도 뭐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또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하나만 나오면 틀려요. 중보다 높은 가액입니다. 나란히 나와서 높은 가액. 그 다음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뭘 과세표한다? 변경된 가액이요. 이렇게 해서 4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단순하게는 이렇게, 또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9, 10월 달 되면 이제 요 문제를 요걸 좀 더 이제 난이도 높게 제가 바꿀 건데, 어떻게하나 이렇게 해서 문제고 반드시 알아둡니다, 올해. 자, 또 문제 있는데요. 요거 문제는 좀 이따가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한번 더 하고 좀 더 공부 더 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셨고, 등록면허세 세율을 자 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이요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가랑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주의 아빠는 했는데도 보니까 저 인원은 똑같네요. 오전반 평상시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인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물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우물. 요즘은 하긴 우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요즘은 우물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청춘들도 많을 텐데, 그죠? 우물을 본 적이 없는 청춘들 많은데, 어디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우물이 여전히 있는데, 그 우물을 보면 항상 우물은 마르지 않는 우물. 수위가 일정하죠? 우물은? 그 수위가 일정해 좋은 우물이잖아요. 수위가 항상 일정한데, 수강생들도 항상 출석하는 인원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아빠는 했는데도 그렇죠. 세율을 한번 보시면, 세율을 등록면허세, 자, 세율은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 정되는데, 지자체장이 지방세는 표준세율에다 몇 프로 범위내서 50% 범위내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6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바꾼 적도 있고, 부동산 등기 이외에는 참고적으로 일정 세율입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일정 세율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이런 것들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정하지 않고 세율이 일정합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는
얘는 어느 도는 과열, 어느 도는 침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표준세율 50%면서 가감 조정하고요. 이 부동산 등기 세율 표 있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지, 이 과세 표준과 세율을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아주 여러 번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주 자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등록면허세 이 표, 요 세율, 요 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데, 먼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보시면요, 얘는 소가점 애들이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 가, 지 없는 애들이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다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에요. 근데 세율이 제각각이라 시험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주로 세율을 물어보고 바꿔서, 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과세 표준은 제각각이지만 세율은 다 1,000분의 1로 똑같잖아요. 0.2%.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주로 과세 표준을 바꿔서 시험에 나오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주로 세율을 바꿔서 시험에 나옵니다. 과세 표준은 다 소가점례들이라 부동산 가액이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먼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보존 등기, 원시 취득이죠, 이전 등기, 승계 취득이죠. 취득을 원인한 등기 등록 내용은 원래 취득세로 통합됐잖아요.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자, 취득을 원인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아까 4가지 있었잖아요. 과세표준에서 보고. 자, 그런 거,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이게. 자, 그랬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요, 등록면허세 세율은 보팔, 버팔로 구두가 있는데, 버팔로 구두라고 있는데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건축물 신축하거나 그랬을 때는 원시 취득이요, 취득세에서 건물 신축했을 때 원시 취득의 취득세 세율은 원팔 2.8%, 아이고 2.8%잖아요. 원팔 2.8%인데 보세요. 2.8%입니다. 그러면 이 2.8%가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취득세,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 구취득세와 등기병에 대한 등록세가 통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구취득세에서 2%, 그 다음에 옛날에 구등록세에서 이제 요거 0.8% 보존 등기할 때 이게 통합돼서 우리가 이제 2.8%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등기만 하게 되는 거니까, 보존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이니까, 자, 세율을 얼마를 받는다고요? 0.8% 받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0.8%.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존 등기 등록세 세율은 보팔 이렇게 외웁니다. 보팔라고 해서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이요. 우리가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율 상산팔, 모동이팔, 1호, 유십, 20, 원팔, 영삼식의 봐유, 이거는 옛날에 등록세 세율 외운 거에다가 2% 플러스해서, 구취득세 세율 2% 플러스해서 통합된 표준세를 외웠잖아요. 근데 그거 외운 건데,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를 외운 스토리는 그건데, 다만 취득세는 상, 3, 8, 앞에 거 예외적인 거, 뒤에 거 일반적인 거, 유십, 20 이런 건데, 앞에 거 예외적인 거, 뒤에 거 일반적인 건데, 등록면세 우리 세율은 무조건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를 외운 거에 무조건 뒤에 거예요. 유십, 20, 1,000분의 20, 즉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세 세율은 무동의 8, 1호, 무동의 8, 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이렇게. 상삼, 8, 무동의 8, 1호, 유십, 20, 보, 8 이렇게 외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주로 세율을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외우시고, 그 취득세, 우리가 취득세 스토리텔링으로 외웠던 거로.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다 소가점례들 부동산 가액이고, 가등기는요, 부동산 가액 또는, 얘는 둘 다 되죠?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요거에 자 1,000분의 2입니다. 자, 그래서 세율은 소유권 이익원리들은 똑같이 1,000분의 2.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점례 되니까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입니다. 바꿔내면 승역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라고 바꾸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저당권, 그 다음에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이니까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2번이나 나왔던 것이,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땡.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이거 바꿨습니다. 아니고 채권금의 1천분의 2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의 보증금, 전세 금액, 전세 보증금의 1천분의 2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1천분의 2고,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임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월 임대차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다. 그럼 800만 원 이 과세 표현됩니다.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얘네들은 뭘 과세 표현한다? 건당 6,000원 세율을 정합니다. 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정되죠. 네, 그래서 금방 봤다시피. 근데 등록면허세 이 최저한세 규정의 원래 법규정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밖의 등기가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거고, 그 세율이 6,000원이니까 이걸 해석하면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얼마?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과세 없이는 부동산 가액, 세율은 60, 20, 1천분의 20입니다. 단 근데 여기 보세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에서 3% 낮은 표준세율 적용되는 주택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 주택 취득세 세율에다가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율 그 세율을 한다. 무슨 얘기냐? 원래 취득세요.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세율은 1%부터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이야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억 원 이상, 9억이면 3%, 9억 초과했을 때 3%, 어떻게 간에 1%부터 3%까지 낮은 표준세율 적용되는 이 경우에 등기만 하게 될 때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한 이 세율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 이거를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등기만 하게 될 때, 그때 등록면허세는 이 해당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취득가격 6억 원이야 해가지고 1% 적용될 때는 0.5%, 3% 적용될 때는 1.5% 이런 식으로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주택이든 건축물이든 무조건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 등록세 세율은 60, 20, 2% 등록세 세율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주택 유상 취득할 때는 다른 건물과 달리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정하면서 이렇게 아니 등록면허세는 왜 등기할 때는 주택과 다른 거 구별 없이 그냥 무조건 2%냐 그래가지고 요 단서가 나중에 붙은 건데요. 그래서 단서가 나중에 붙어가지고 규정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은 주택 취득세 세율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에 등기만 하게 될 때 이 해당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절반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중과세입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어떤 거냐면 얘는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세합니까? 3배로 중과세합니다. 간단해요. 근데 2배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3배로 중과세합니다. 2배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역적 원적이요, 산업단지축 공업지역에 물론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업종으로서, 자 우리 설치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업종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이 어떤 거냐를 꼭 아셔야 되는데, 은행업, 유통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업,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할부금융업 등등 취득세 대도시 중과제업종 규정을 등록면허세가 준용하는데요. 이거 원래 법령에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기본소나 법령에 보면 엄청 많이 있는데 제가 추려서 대충 이렇게 한 것들이 꼭 알아둡니다. 은행 이런 거 꼭 있어야죠. 자, 다 서울 같은 데 못 있게 하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은행업, 유통업, 농산물 유통센터, 도매시장, 가축시장 뭐 이런 것들, 첨단업종, 첨단산업 뭐 이런 것들, 의료, 병원 꼭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할부금융업, 시험에 은행업하고 할부금융업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전에 대도시 내 중과세, 어떤 경우에 등록일세는 중과세 하느냐?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휴면법인 인수에 한 5년 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능을 포함해서 지점이나 부선 사무소 설치함에 따른 등기요. 자,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문 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할 때 중과세입니다. 자, 전입 등기. 자, 이렇게 해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문 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이렇게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중과세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서 세를 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 지점문 사무소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표준세율이 몇 배로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단 이렇게 대도시 이 중과세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 또 몇 번 나왔고요. 이건. 자, 그러면 한번 이어서 또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요. 대도시 내 중과세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세 비교해서 보시면 이거 취득세에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지점 문사무 설치하면서 자,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고요.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 등기만 하는 거고요. 등기만 하는 거고.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간단하게 법인 등기 표준세율 몇 배로? 3배로 중과세합니다. 2배로 바꾼 적도 있고 뒤바꿔서 낼 수도 있고요. 취득세랑 헷갈리라고.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셨고 일단 등록면허세 부과와 징수 요거까지 마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등록면허세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